최근 토트넘이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정말 여러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반더벤이라던가 메디슨이라던가 솔로몬이라던가 여러 선수를 영입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영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본인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약간의 성향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축구를 정말 잘하냐면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이 밀집 수비를 해체하는 작업을 너무나 잘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밀집 수비라고 하면 어떠한 강팀들도 이 밀집 수비를 웬만해서는 이제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단순하게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에 선수를 많이 밀집시켜서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득점이 되는 이러한 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결국에는 이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러한 그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말 단기간에 토트넘을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변화죠. 사실 토트넘이 가장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이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밀집 수비에 약하다는 거였어요. 토트넘이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는 케인이 버텨주고 뛰어내려가는 손흥민에게 케인이 패스를 찔러준다. 이 송케 조합이 정말 위력적이었지만 밀집 수비일 때는 사실 케인이 버텨주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패턴이 너무나 사실은 역습할 때는 위협적이지 몰라도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는 약간 단순한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밀집 수비에 늘상 고전하던 팀이 토트넘이었는데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보면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이 수비 라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정말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공격 방향이 너무나 다양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우독이나 포로, 이 두 명의 풀백들이 일단 가운데로 들어오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 일단 중앙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상대 수비를 일단 안쪽으로 모여들게 만들어요. 상대 수비도 당연히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에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중앙 지역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중앙 지역으로 쏠리게 만들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넓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좌우 측면을 쓰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이때 수비 라인이 오히려 밀집해 있다가 좌우로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이 더 생겨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전방에서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도기가 뛰어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포로나 사르가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정말 활발하게 활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메디슨이 뛰어들어갈 수 있지만 메디슨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찔러주는 역할을 보통 수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공간을 쓰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이러한 플레이도 일단은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상대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분산시키기도 하지만 상하로, 그러니까 상대 수비의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 이 사이가 정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토트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독이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아니면 포로나 사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직선적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일단 사실 그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의 전술을 보면 박스 안에 케인, 히샬리송, 페리시치 등등등 제공권이 괜찮은 선수들을 박스 안에 몰아넣고 계속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 이렇게 올리는 패턴이 너무 단순했었잖아요. 물론 그걸로 승점을 많이 따오긴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당탕탕 약간 세밀하지 못한 공격 작업이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약간 예측이 가능한 패턴이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다면 상대 수비가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리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서 수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최근에 계속 흔들어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을 토트넘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것은
토트넘이 상대 수비를 한 명씩 끌고 나오는 작업들을 잘 수행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왼쪽에서 솔로몬이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냅니다. 그러면 우도기가 뒤에 있다가 침투를 하면서 두 번째 수비를 또 끌어내요. 그러면 손흥민이 또다시 발생한 공간으로 뛰어들면서 또다시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뭐 사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또다시 침투를 하면서 또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계속 연쇄적으로 수비가 끌려나오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반대편에서 들어오든 계속 이제 토트넘은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토트넘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 뒤에 있었던 선수가 공간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그 발생하는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이 패턴이 정말 모든 선수에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 주변에 있는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그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다음 선수가 뛰어들어가야 된다. 이 개념이 모든 선수에게 잘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감독이 모든 선수들에게 이러한 플레이를 인지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감독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오히려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히샬리송이나 아니면 케인처럼 키가 큰 선수들, 체격 조건이 좋고 오히려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있을 때보다 상대의 밀집 수비를 더 잘 공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셀틱 시절 그리고 요코하마 시절부터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전형적으로 키가 큰 9번 공격수가 아니라 약간 측면 공격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들을 들었지만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아니라 약간 측면 공격수 내지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배치하는 이유가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를 보면 상대의 수비를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9번 공격수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를 기용하는구나. 이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현재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이 토트넘 축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선수를 손흥민 선수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니까 상대 수비가 좌우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볼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 중앙에 있는 공격수는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왼쪽으로 가서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서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공간을 찾아다녀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커리어 내내 최전방 공격수에 기용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선수가 당연히 손흥민 선수일 거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역할을 맡길 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감독을 잘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승점을 많이 쌓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물론 케인이 있었으면 더 강력한 공격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약간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잘한다는 것은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얻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이 이렇게 밀집 수비를 잘 상대하기 시작하면 이번 시즌 승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진다. 그래서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완전히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토트넘 팬분들이 아마도 이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을 보시면서 이번 시즌 아마도 토트넘의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